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토길과 공원은 물론 해안가, 심지어 등산을 맨발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맨발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어떤 좋은 운동도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 부작용은 물론 다치기까지 할 수 있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 어떻게 해야 다치지 않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간단히 맨발 걷기 운동을 왜 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셨나요? 매주 올라오는 건강 이슈와 꿀팁을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어싱이라고도 하는데 어싱은 지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Earth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쉽게 지구와 내 몸을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접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몸을 지구 표면인 땅과의 접지를 통해 몸속의 유해한 전류를 내보내고 땅의 자유전자를 몸 속으로 들여보내어 체내 활성화산소를 중화시킴으로써 활력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간은 땅의 기운을 받으며 살아왔죠.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은 고층 생활을 하게 되면서 땅을 가까이 접할 일이 극히 드물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흙을 밟으며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발을 자극시키는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빠르게 알아본 다음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연달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 효과입니다. 발바닥 근육을 꾸준히 자극하며 걷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곧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족저근막염, 하지정맥류 및 심혈관계 질병 등의 예방과 동시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발바닥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발바닥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덕분에 발바닥 근육 강화와 인대, 힘줄 등의 코어를 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자세 교정과 체형 개선 효과입니다. 발바닥의 많은 면적이 지면에 직접 닿기 때문에 몸의 무게를 균형 있게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자세 교정과 체형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면이 아스팔트 도로처럼 고르지 않아 발바닥에 실리는 하중이 걸을 때마다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곧 하체 전반의 신경 발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리와 척추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빠르게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맨발 걷기 운동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주의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야 할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쉽지만 다들 간과하시는 예열 운동, 즉 준비 운동입니다. 냅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걷기를 시작해버리시면 당연히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얼마나 빨리 걸었느냐의 속도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발바닥 면적을 땅에 오랫동안 접지시켰느냐에 대한 시간전이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발바닥 접촉면을 최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땅에 닿게 해서 전하가 이동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수영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듯이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발바닥을 쪼그렸다 펴기, 발목과 무릎 돌리기, 무릎을 허벅지까지 올려주기 등을 통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주세요. 두 번째는 발에 난 상처 확인입니다. 상처는 집에서 미리 확인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온갖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물론 잘못해서 발목까지 올라가게 되면 발목을 절단하는 사태로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세균에 감염되면 파상풍에 걸릴 위험도 있는데 이때에는 파상풍 주사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당뇨병 환자와 임산부,
생리 중인 여성에게 해당되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감각이 떨어져 발바닥에 상처가 없더라도 걷는 도중에 상처가 생겼을 때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발 뒤꿈치가 태아의 머리에 해당되는데 맨발 걷기는 발 뒤꿈치부터 딛는 운동이므로 계속된 자극은 위험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생리 중인 여성의 경우 맨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생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빈혈로 이어지게 되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 전 꼭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뒤꿈치부터 딛는 것을 신경 써주면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시며 점차 시간을 늘려주는 게 좋고요. 또 마른 땅보다는 물기가 촉촉히 있는 곳 위주로 걸으시는 게 좋은데 이는 관절에도 무리가 덜 가고 또 접지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무릎 등의 관절이 좋지 않은 분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걸으면 맨발 걷기의 효과는 보면서 몸에는 훨씬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와 주의사항, 제대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